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대통령 일본 무릎 꿇어야 생각 안 돼.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가 공개가 된 건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네,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인터뷰 하나가 더 공개가 된 거고요. 네. 지금 외교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과거사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인데요. 예. 일본 과거사 문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이 더 강해졌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이전보다 좀 신중한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를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과거사 문제의 표현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주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주어는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이 되는 거고요.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설득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제 반대 여론 가진 사람 설득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 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전제에 달아가지고 무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언급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 당한 상태라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떻게 지원하느냐,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전쟁 당사자 국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은 러시아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지난번 로이터 인터뷰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거고 이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원문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워싱턴 포스트의 그 영어 기사 원문 그대로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들이 아마 제페니스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무릎을 100년 전 일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I can't accept라는 네. 표현을 썼네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하고 독일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유럽은 100년 전 그런 일 겪고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 겪고도 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도 윤 대통령이 했거든요. 네. 그걸 비판을 한 거고요. 여당에선 또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영어 번역 과정에서 나온 오역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좀 생략이 된 거다. 왜 일본 쪽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방미 일정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26일 내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방문한 상태인데 그 넷플릭스 CEO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기존의 투자액보다 기존에 4년 동안 투자했던 액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액수를 지난 7년간 투자한 액수보다 앞으로 4년간 투자한 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 네. 3.3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뭐 오피셜한 입장이랄까 용산 쪽의 입장은 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이 무릎 발언이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하고 같은 맥락이다. 비슷한 정도의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내용 좀 전해드리면은 예.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권 쪽에서도 사실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뭐 포함해서요. 예, 네. 예. 근데 제가 들었던 좀 인상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주어가 일본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They를 썼어요. They must kneel.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무릎 꿇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은 이런 거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무릎 꿇고 무릎 꿇리게 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적인 협력의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이 윤 대통령의 표현은 너무 일본 주어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영어라는 게 주어 서술어가 좀 확실한 그런 언어인데 예, 예. 이걸 좀 명확하게 쓰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 지금 문장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앱솔루트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다만 뒤에 이제 닐이라는 단어. 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무릎 꿇는다는 건 용서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안보 라인의 좀 고위 관계자의 일부 표현들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좀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일부 관계자들이 좀 일본 입장에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공개에 또 이런저런 논란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 뭐 국내 언론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제 뭐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일단 지문지를 먼저 받아요. 예. 지문지를 그 답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에 기반을 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배석을 하고 이거가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정정하거나 이런 발언이 나갔을 때는 요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게 맥락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음. 근데 이거가 지금 뭐 주어가 있네 없네는 이명박 시절에 뭐 BBK 이후로 저도 처음 듣는데 이게 주어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프로세스가 작동하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뭔가 네. 이 외교 안보 아니면 뭐 해외 홍보 이쪽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거나 예. 아니면은 아예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거나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미래지향적 대통령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일부 야당 국민들이 이거 발목 잡게 하고 있다. 당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하려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릴리즈된 풀린 시간이 또 좀 저는 주목되더라고요. 언제입니까? 어제 이게 오후 3시쯤에 지금 이게 풀렸거든요. 예, 한국 예. 시간으로. 예. 미국 시간으로 워싱턴 기준으로 오후 2시, 새벽 2시예요. 음. 그게 이게 누구를 보라고 이게 풀린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기사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인터뷰하고 미국으로 날아가고 그 비행기 안에서 한 2-3시간 지났을 때 이게 풀리게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용이다. 사실은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들으라고 이제 한 얘기다라는 거고 역사 인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뭐 16세기에 일본한테 16세기 임진왜란 사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몽골한테 13세기 지금 뭐 여몽 전쟁 사과라는 것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8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는 45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피해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이 피해자들이 살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참 의문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뭐 김대중 오부지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은 대중들보다 반보만 앞서 나가야 된다. 항상 왜냐하면 너무 앞서 나가면은 이게 대중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실패하게 마련이다라는 건데 본인이 이게 정말 정말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맞는 방식으로 한 건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새벽에 사실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요즘은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새벽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해서 반드시 그게 국내용으로만 그렇게 쐈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외신의 방문 전에 하는 이 인터뷰들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국내용일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외교 전문가가 나오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목할 부분들 많잖아요. 그것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그다음 이슈요. 태영호의 김기현 우회 비판. 예, 태영호 최고위원 논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있었죠. 네, 소위 JMS 메시지 논란. 그러니까 민주당을 JMS에 비유를 했는데 좀 거친 표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일성의 통일전산 전략에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게 두 가지가 논란이 됐었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연이어 터지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최고위에 출석을 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네. 좀 나는 당당하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에 안 나왔던 거는 개인적 사유로 안 나왔던 거고 내가 못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 JMS라고 표현한 거는 해프닝이었고 그러니까 보자진 실수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MS,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요거 썼다가 지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거다. 이건 김구 선생 발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겨냥한 발언이 나왔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3% 꼴찌로 시작을 했는데
5만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 아, 요게 이제 어제 논란이었어요. 맞습니다. 5만 곳에 나는 구걸하지 않았다. 이게 마치 뭐 들으라는 듯이 누구 들으라는 듯이 하는 말로 어제 해석이 됐잖아요. 맞아요.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실까지는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예. 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전 목사한테 한마디 하겠다. 이제 음. 조용히 있어달라. 당에 해가 되는 행위 멈춰라.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음. 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들어봤는데 일단 그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어제 발언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요. 정강훈 목사 이슈도 나오고 그래서 중도층을 겨냥해서 한 얘기다. 이거는 뭐 김기현 대표하고는 굳이 상관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종합적으로 김기현 대표 쪽이나 아니면 지도부나 또 태용호 최고위원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네. 일단 흐름은 좀 이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거로는 김기현 대표가 그 태용호 최고위원 불러가지고 뭐 강하게 혼도 내고 네. 제가 들은 표현 중에는 자진 사퇴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뭐 인터뷰도 중단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보도도 되고 일부 나오고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종합해 보면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경고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요 표현은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없었다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보도에는 인터뷰 금지령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아니래요? 없었다고 하는데 아. 이제 요 부분부터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서는 일단은 참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악재도 있고 그립도 네. 잡아야 되니까 네. 일단 참자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좀 터지게 된 거는 또 그 7인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최고위원 배제하고 회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거기 당 대표실 멘트로 이제 최고위원들 좀 배제하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앞서서 좀 참았던 얘기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당하는 그림이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하고 참다가 터진 거다. 그렇게 샌드위치 좀 때문에. 해석하는 그림이 종합적으로는 좀 맞아 보이고 특히 어제 태용호 최고위원이 한 얘기 중에 보면은 내가 못 나올 이유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리위 어떻게 되는 건가? 윤리위가 지금 뭐 위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곧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어떻게 되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지금 관측상으로 중징계 그게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다음권 정지 뭐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거보다는 좀 낮을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 발언 자체는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굴 징계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5만 곳에 구걸도 안 했다. 이거는 뭐 김기현 그 대표가 그러니까 최근 주간조선에서 나온 그 이제 정광훈 목사 인터뷰와 이제 발화된 그 뭐 이제 요청했다 도움 요청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저격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징계가 그러면 되면은 지금 징계를 무르게 해가지고 당의 기강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일각에서 예. 그럼 징계를 하면은 이게 해소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이게 안에서 말이에요. 반발이 있을 거고. 예. 이게 사실은 뭐 태영호 최고의 이런 발언들이 보수 우파의 일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저께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는 이제 뭐 우파 성향의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의 교수들인데 태영호 징계 논의 중단해라. 뭐 성명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주관을 얘기할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칼럼을 썼는데 네. 백범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태영호가 맞다. 뭐 이런 칼럼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지의 흐름들이 있군요. 예, 우파 네. 진영에서는 뭐 그런 거 맞지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게 맥락에 맞는 거냐, 지금 상황에 이런 발언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고, 사실 너무 북한이 싫어서 넘어오고 김일성이 싫어서 넘어왔는데 북한에서 배운 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역사학계에서는 맥락에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점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김재원, 태영호 어떻게 징계가 될 것 같습니까? 흐름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재원은 6개월에서 1년 당원권 정지. 그리고 태영호는 그거보다는 낮을 거다. 근데 강하게 당사자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태영호는 살리고 김재원은 징계한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들도 나던데 뭐 흐름이 대충 될 것 같은 그렇게 게 예. 김재현 최고는 사실 용산 쪽에서 어느 정도 지령이 내려온 거고 태영호 최고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하.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 분란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이 이야기 돌쇠 토론에서 좀 더 해보고요. 짧게 박순봉 기자, 네. 전세 사기에 대한 이 특별법 나온 것들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지금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핵심적인 거는 예.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잖아요. 음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살 때 내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사고 나서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일정 기간 면제해주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세금 면제. 네. 어.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하나 더 논의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은행이 근저당권 1순위라서 못 받는 문제도 있지만 세금 체납 문제도 있잖아요. 세금 예. 먼저 떼가니까 보증금 없잖아요. 음흠. 그것도 순서를 보증금 우선으로 해주겠다. 이런 안도 회안위에서 오늘 논의를 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흐름이 논의를 이렇다. 아직 뭐 그런 상임위 말씀이죠. 단계니까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